톰 소여의 모험 제2장 토요일 아침이 밝아왔고 여름날의 세상은 온통 밝고 상쾌했으며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노래가 있었고 젊은 마음이라면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모든 얼굴에는 쾌활함이,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다. 아카시아 나무들은 꽃이 만발하여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마을 너머이자 그 위쪽에 자리 잡은 카디프 언덕은 푸른 초목으로 뒤덮여 있었고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기쁨의 땅처럼 아늑하고 평온하며 매력적으로 보였다. 톰이 한 손에는 흰 페인트 양동이를, 다른 한 손에는 긴 자루가 달린 붓을 들고 보도에 나타났다. 그가 울타리를 가만히 바라보자 마음속의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우울함이 영혼을 짓눌렀다. 30야드 길이의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무려 9피트였다. 설명. 울타리 면적을 계산해보면 무려 대략 7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인 톰에게는 그야말로 거대한 대륙처럼 느껴질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에게 삶은 허무해졌고 존재 자체가 그저 짐처럼 느껴졌다. 한숨을 쉬며 그는 붓을 푹 담갔다가 가장 위쪽 판자를 따라 승 문질렀다. 그 일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했다. 겨우 하얗게 칠해진 그 하찮은 줄 하나와 앞으로 칠해야 할 대륙처럼 아득하고 넓디 넓은 울타리를 비교해보고는 낙담한 채 나무 상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짐이 양철 양동이를 들고 버팔로 걸스를 부르며 대문 밖으로 깡충깡충 뛰어나왔다. 마을 펌프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은 예전부터 톰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설명. Buffalo Gals. 19세기 미국의 미녀. 당시 축제나 댄스 파티에서 사람들을 흥겹게 하기 위해 불렸던 노래로 밤늦게까지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춤을 추고 싶다는 유쾌하고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버팔로의 의미. 여기서 버팔로는 동물이 아니라 뉴욕주에 있는 도시인 버팔로를 의미합니다. 그는 펌프가 있는 곳에 늘 동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백인, 혼혈, 흑인 소년, 소녀들이 항상 그곳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쉬기도 하고 장난감을 교환하고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하거나 야단법석을 떨며 놀고 있었다. 설명. Mulatto. 백인과 흑인 혼혈을 뜻하는 옛 표현입니다. Skylarking. 특히 아이들이 장난치며 시끌벅적하게 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펌프가 겨우 150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짐이 물 한 양동이를 길어오는 데는 늘 1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것도 기억해냈다. 게다가 그럴 때면 대개 누군가가 짐을 찾으러 가야만 했다. 톰이 말했다. 있잖아 짐, 네가 울타리 칠을 좀 해주면 내가 대신 물을 길어다 줄게. 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톰 도련님. 안주인 마님께서 저더러 딴짓거리하며 시간 보내지 말고 곧장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님 말씀이 톰 도련님이 분명 저한테 울타리 칠을 해달라고 부탁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갈 길 가고 제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울타리 칠은 마님이 직접 알아서 챙기실 거라면서요. 설명. 짐의 대사는 소리나는 대로 받아 적은 방언입니다. 표준 영어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Mars Tom. Master Tom. 도련님 주인님. Ole Mrs. Old Mistress. 늙은 안주인님 여기서는 톰의 이모인 폴리 마님. Toll. Told. Get. Get. Dis. This. With. With. Foolin' round. Fooling around. 빈둥거리다 딴짓하며 놀다. She's back. She expects. Suspects. 일 거라고 예상하다 생각하다. Gwyn to ax. Going to ask. 하려들다 부탁하다. Go along and tend to. Go along and attend to. 어서 가서 애 신경 쓰다. She allowed. She allowed. 여기서는 허락하다가 아니라 남부 방언으로 단언하다, 주장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에이 짐, 이모가 하신 말씀은 신경도 쓰지 마. 우리 이모는 항상 말만 그렇게 하셔. 양동이 이리 줘봐. 나 진짜 딱 1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 이모는 절대 모르실 거야.
아이고 전 대들 배짱이 없어요. 톰 도련님. 안주인 마님이 아시면 제 목을 매달거나 머리를 깨버리실걸요. 진짜로 그러실 분이라니까요. 이모가? 이모는 사람을 절대로 세게 때리지는 않아. 고작해야 골무 낀 손으로 머리를 콕 쥐어박는 게 전부인걸. 그깟 걸 누가 무서워하냐? 나 참. 말은 험하게 하셔도 말로 맞는 건 아프지 않잖아. 어쨌든 이모가 울지만 않으시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짐 내가 굿을 하나 줄게. 화이트 엘리로 준다니까. 설명. White Alley.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아주 가치가 높았던 하얀 대리석 최고급 구슬을 말합니다. 톰이 짐을 꼬시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미끼입니다. 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이트 엘리라니까 짐. 게다가 이건 엄청 끝내주는 왕구슬이란 말이야. 세상에나. 진짜 끝내주게 멋진 구슬이네요. 정말로요. 하지만 톰 도련님, 전 안주인 마님이 무서워 죽겠어요. 게다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 다친 발가락도 보여줄게. 짐도 결국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이 유혹은 그가 참아내기에 너무나 강렬했다. 짐은 양동이를 내려놓고 화이트 엘리 구슬을 받아든 뒤 붕대가 풀리는 동안 엄청난 흥미를 보이며 발가락 위로 몸을 숙였다. 설명. Bully Taw. 분리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끝내주는 아주 멋진이라는 뜻의 속어로 쓰였습니다. Taw. 구슬치기를 할 때 쓰는 치기용 왕구슬을 뜻합니다. 즉,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구슬치기 게임에서 승리하기 딱 좋은 최고의 구슬이라는 뜻으로 짐을 꼬시는 것입니다. That's a mighty gay marvel. That's marvel. Marble. Gay. 현대의 의미와 달리 이 당시에는 화려한, 멋진, 화사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진짜 번쩍번쩍하고 멋진 구슬이네요 라는 감탄입니다. Eyes powerful frayed. Eyes. I am powerful. Powerfully. Frayed. Afraid. 저 진짜 엄청나게 무서워요 라는 짐의 사투리 표현입니다. Sore toe. 다친 발가락. 당시 아이들에게는 친구의 상처나 흉터를 구경하는 게 엄청난 구경거리이자 놀이였기 때문에 짐에게는 구슬만큼이나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Absorbing interest. 독자가 책에 빨려 들어가듯 체면을 잊고 완전히 몰입하여 흥미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순간 짐은 양동이를 들고 엉덩이가 불이 나게 따끔거리는 채로 거리를 내빼고 있었고 톰은 맹렬한 기세로 울타리치를 하고 있었으며 폴리 이모는 손에 슬리퍼를 쥐고 눈에는 승리감 가득한 빛을 띤 채 현장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톰의 에너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오늘 하려고 계획했던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슬픔이 몇 배로 밀려왔다. 곧 있으면 자유로운 아이들이 온갖 신나는 탐험을 하려고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지나갈 것이고 이래야 하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놀려댈 터였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불에 타는 듯이 쓰라렸다. 톰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재산을 꺼내 검토해 보았다. 부서진 장난감 조각들, 구슬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었다. 어쩌면 일손을 교환할 정도는 될지 몰라도 단 30분의 온전한 자유를 사기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양이었다. 결국 그는 그 쪼들리는 자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아이들을 매수하려던 생각을 접었다. 바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기막힌 영감이 그에게 번쩍 떠올랐다. 그야말로 위대하고도 대단한 영감이었다. 그는 붓을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곧이어 벤 로저스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톰이 가장 무서워하며 비웃음을 살까봐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벤은 깡충깡충 뛰듯이 활기차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녀석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대로 가득 차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벤은 사과를 아작아작 씹어먹으면서 이따금 길고 가락이 있는 함성을 질러댔다. 그러고는 이어서 깊고 웅장한 목소리로 Ding dong dong. Ding dong dong. 소리를 냈는데 자신이 증기선이라도 된 양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벤은 속도를 줄이더니 길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리고 우연으로 몸을 크게 기울이더니
둔중하면서도 온갖 요란하고 거창한 폼을 잡으며 선회했다. 자신이 대형 증기선 빅미주리호라도 된 양 흉내를 내며 배 밑바닥이 물속에 무려 9피트는 잠긴 채 육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배인 동시에 선장이자 기관실 종소리 역할까지 혼자서 다 해야 했으므로 자신이 최고층 갑판 위에 서서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그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상상을 해야만 했다. 배를 멈춰라. 땡그랑 땡땡. 설명. 배를 멈추라고 기관실에 종을 울려 신호를 보내는 신용입니다. Stop her, sir. 여기서 허는 배를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배는 여성형으로 봤기 때문에 배를 멈춰라. 라는 선장의 명령입니다. 전진하던 타성이 거의 다 줄어들자 그는 인도 쪽으로 천천히 배를 대듯 다가섰다. 설명. The headway ran almost out. Headway.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관성을 뜻합니다. 즉, 엔진을 끄고 남은 힘으로 스르륵 앞으로 가던 배의 속도가 거의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Starboard. 우현. 배의 오른쪽을 뜻하는 해양 전문 용어입니다. Rounded to. 배가 정박하거나 멈추기 위해 기술을 돌려 선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벤이 몸을 오른쪽으로 휙 틀며 코너를 도는 모습을 배가 방향을 트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Pomp and circumstance. 원래 위풍당당함, 거창한 격식을 뜻하는 수거입니다. 여기서는 고작 길거리에서 꼬마 아이가 온갖 쟁걸음과 몸짓으로 나 지금 엄청 거대하고 멋지게 도는 중이야. 라며 요란법석을 떠는 모습을 반어법으로 거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Big Missouri. 당시 미시시피강을 누비던 실제 대형 증기선 이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Drawing 9 feet of water.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인 홀수가 9피트라는 뜻입니다. 물의 깊이 잠길수록 무겁고 거대한 배라는 의미이므로 벤이 자신이 아주 묵직하고 거대한 존재인 것처럼 발을 무겁게 구르며 연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Boat and captain and engine bells combined. 배와 선장과 기관실 종소리의 결합체. 혼자서 뿌뿌 기적 소리도 내고 딸랑딸랑 속도 조절 종소리도 내고 선장처럼 자연으로 돌려라. 외치며 몸을 움직이는 1인 3역 상황극을 코믹하게 표현했습니다. Hurricane deck. 미시시피강 증기선의 최상층 갑판을 말합니다. 보통 선장실과 조타실이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배는 지금 자신이 그 높은 곳에서 배를 지휘하는 위풍당당한 선장이라고 상상하는 중입니다. 후진 기어로 바꿔라. 땡그랑 땡땡. 설명. Ship up to back. 기관실의 후진 기어로 전환하라고 내리는 명령에 당시 선박 속어입니다. 그의 두 팔은 몸 양옆으로 곧게 뻗으며 빳빳하게 굳어졌다. 설명. 후진 기어를 넣기 위해 증기 레버를 팍 내리는 조타수나 기관사의 뻣뻣한 동작을 흉내낸 것입니다. 우현으로 후진하라. 땡그랑 땡땡. Ciao. Ciao wow. Ciao. 설명. Set her back on the starboard. 배를 옆으로 대기 위해 우현 쪽 바퀴만 후진으로 돌려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Starboard. 우현을 뜻하는 Starboard. 의 사투리입니다. Ciao to ciao wow. 증기선 엔진에서 사정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친 증기 소리와 물을 차고 나가는 소리를 입으로 흉내낸 의성어입니다. 벤의 행동. 벤 로저스는 손에 사과를 들고 가면서 온 신경은 거대한 증기선을 조종하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혼자서 멈춰라. 후진해라.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종소리와 증기 엔진 소리를 내며 톰 소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유쾌하고 천진난만한 장면입니다. 그 와중에 그의 오른손은 위험있게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40피트짜리 거대한 외륜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명. 당시 미시시피강을 다니던 증기선은 배 옆이나 뒤에 거대한 물레방아 모양의 바퀴를 돌려 전진하거나 후진했습니다. 배는 지금 이 배를 톰이 있는 울타리 옆에 정박하는 과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foot wheel. 실제 대형 증기선에 달려있던 대형 외륜입니다. 배는 오른팔을 풍차처럼 크게 돌리며 이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좌현 엔진도 후진 가동. 딸랑딸랑딸랑. 촤. 촤.
촤아, 촤아. 이번에는 그의 왼손이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설명. 오른손으로 우연 바퀴를 돌리던 벤 로저스가 이번에는 좌연 바퀴까지 가동하며 정교하게 배를 정박하는 정박 상황극의 마지막 연결 동작입니다. Laboured. 배의 왼쪽을 뜻하는 좌현의 방언 표현입니다. 앞서 나온 우연과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The left hand began to describe circles. 오른손에 이어 이제는 왼손까지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손을 물레방아처럼 번갈아 돌리며 거대한 증기선이 양쪽 바퀴를 모두 역회전시켜 제자리에서 부두에 완벽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우현 정지. 딸랑딸랑딸랑. 좌현 정지. 우현 앞으로 전진. 배 멈춰. 바깥쪽 바퀴는 천천히 돌려라. 딸랑딸랑딸랑. 촤아. 선수 밧줄 던져. 빨리빨리 움직여 어서. 이봐 선미사선 밧줄도 꺼내. 거기서 뭐하고 있어? 밧줄 고리를 저 나무 그루터기에다 대고 한 바퀴 감아. 자 승객용 발판 준비하고 내려라. 엔진 가동 끝났습니다. 선장님. 딸랑딸랑딸랑. 시익, 시익, 시익. 압력 점검용 밸브를 열어보며 내는 소리. 설명. 드디어 벤 로저스의 증기선 정박 상황극이 절정에 달하는 장면입니다. 배를 선착장에 바짝 대고 밧줄을 묶은 뒤 승객들이 내릴 발판을 놓고 엔진을 완전히 끌 때까지의 전 과정을 혼자서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Headline. Spring line. 배를 부두에 고정하기 위해 던지는 밧줄들의 종류입니다. Headline. 배 앞쪽 선수에서 똑바로 던지는 줄이고 Spring line. 배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비스듬히 묶는 밧줄입니다. Lively now. 활기차게 가 아니라 선원들에게 기운차게 팍팍 움직여 빨리빨리 해 라고 재촉하는 선원들의 구어체 표현입니다. That stump. 나무 구루터기. 부두에 배를 묶는 말뚝 대신 길거리에 있는 나무 구루터기를 활용해 상상 속 밧줄을 묶는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Stand by that stage. Stage. 배와 육지를 연결해 승객이 오르내리는 발판을 뜻합니다. 발판 내릴 준비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Done with the engines, sir. 실제 증기선이나 대형 선박이 항해를 마치고 배를 부두에 안전하게 메어둔 후 이제 엔진을 완전히 끄고 기관실 임무를 종료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기관사가 복창하거나 보고하는 말입니다. 즉, 더 이상 엔진을 구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Sht. Sht. 증기선이 정박을 완료한 후 보일러의 뜨거운 고압 증기를 밖으로 빼낼 때 나는 쉬익 하는 거친 배기음을 입으로 흉내낸 소리입니다. Gauge cocks. 시험콕 증기 점검 밸브. 보일러 내부의 물의 양이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열어보는 작은 밸브입니다. 배는 혼자서 밸브를 돌려 찌찌거리며 증기 압력을 빼는 모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상황극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톰은 증기선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울타리치를 계속했다. 배는 잠시 톰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너 아주 딱 걸렸구나 안 그래? 아무 대답도 없었다. 톰은 마치 예술가의 눈빛으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붓질을 한 곳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붓을 대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쓱 문지른 뒤 아까처럼 그 결과물을 흐뭇하게 감상했다. 벤은 톰의 바로 옆자리로 바짝 다가와 섰다. 톰은 벤이 쥐고 있는 사과를 보니 군침이 확 돌았지만 꾹 참고 묵묵히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 설명. Up a stump. 미국 남부의 오래된 관용구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다. 진퇴양난에 빠지다. 꼼짝 못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밭을 갈다가 큰 나무 구루터기에 쟁기가 걸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이모에게 붙잡혀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톰의 처지를 비웃는 벤의 놀림마디입니다. The eye of an artist. 예술가의 눈. 억지로 하는 노역이 아니라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진지하게 붓질을 음미하는 척 연기하는 톰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Ranged up alongside of him. 그의 옆에 나란히 늘어서다. 배가 부두나 다른 배 옆에 바짝 다가설 때 쓰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벤이 여전히 증기선 모드의 여운을 유지하며 톰 옆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벤이 말했다. 어이 친구. 너 오늘 일해야 하는구나, 어라? 톰이 갑자기 휙 돌아서며 말했다. 벤 너였구나. 온 줄도 몰랐네. 있잖아, 나 지금 수영하러 가는 길이야, 진짜로. 너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 않니? 하지만 넌 당연히 일하는 걸 더 좋아하겠지, 안 그래? 그렇고 말고. Old chap. 주로 남자들끼리 친근하게 부르는 이봐 친구, 녀석 같은 표현입니다. I won't noticing. 표준어로는 I wasn't noticing. 입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 정신없이 일하느라 몰랐네라며 철저히 일에 몰두한 척 벤을 속이는 대사입니다. I'm going in a swimming. 구어체에서 동사원형 뒤에 어를 붙여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던 옛 남부 방언식 표현입니다. Druther. Would rather. 를 더 선호하다. 차라리 하겠다를 소리나는 대로 뭉뚱그려 쓴 방언입니다. You'd rather work. 넌 차라리 일하는 게 더 체질에 맞겠지라며 비꼬는 벤의 얄미운 뉘앙스가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톰은 벤을 잠시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너는 뭘 보고 일이라고 하는 건데? 에이 왜 이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거가 일이 아니고 뭔데? 톰은 다시 울타리치를 시작하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글쎄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아는 건 단지 이 일이 톰 소여의 마음에 쏙 든다는 사실뿐이야. 아 참나, 너 지금 그게 좋아서 하는 처지인 것처럼 시침이 때려는 건 아니지? 설명. What do you call work? 너는 무엇을 일이라 부르니? 벤이 당연하게 벌로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한 틀을 깨버리는 톰의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Carelessly. 무심하게 신경 안 쓴다는 듯이. 이 행동이 톰에게 전혀 괴로운 벌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진진한 놀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연기 톤입니다. It suits Tom Sawyer. 이건 톰 소여에게 딱 맞아. 톰 소여라는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쓰면서 이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벤의 기를 죽이는 대사입니다. Let on. 구어체로 인척하다, 비밀을 털어놓다, 시침이 떼다라는 뜻입니다. You don't mean to let on that you like it.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속이려는 건 아니지? 톰의 완벽한 태도에 벤이 슬슬 당황하며 낚시 바늘을 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붓은 계속 움직였다. 좋아하냐고? 글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남자애가 매일 울타리에 페인트 칠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 그 말에 벤은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벤은 사과를 깨물던 것을 멈췄다. 톰은 붓을 우아하게 앞뒤로 움직이며 칠했다. 뒤로 물러서서 그 효과를 살피고 여기저기 덧칠하고 다시 한번 그 효과를 평가했다. 벤은 톰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몰두했다. 마침내 벤이 말했다. 있잖아, 톰, 나도 페인트 칠 조금만 해보자. 톰은 고민하는 척하다가 승낙하려던 참이었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아니야. 벤,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있잖아, 폴리 이모가 이 울타리에는 엄청 까다로우시거든. 알다시피 바로 길가에 있는 울타리잖아. 만약 뒷마당 울타리라면 나도 상관없고 이모도 신경 안 쓰시겠지만 말이야. 맞아, 이모는 이 울타리에 정말 엄청나게 까다로우셔. 아주 조심해서 칠해야 하거든. 내 생각엔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애는 1000명 중에 1명, 아니 아마 2000명 중에도 1명 있을까 말까 할걸. 아니 정말이야? 에이, 그러지 말고 나도 한 번만 해보게 해줘. 아주 조금만. 톰, 내가 너라면 난 네가 하게 해줬을 거야. 벤,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맹세코. 하지만 폴리 이모가 저기 짐도 하고 싶어 했는데 이모가 못하게 하셨어. 시드도 하고 싶어 했는데 시드한테도 안 된다고 하셨지. 이제 내 입장이 어떤지 알겠어? 내가 이 울타리를 칠하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 참나, 나도 너만큼 조심할게. 자, 한 번만 해보자. 있잖아, 내 사과 심지 줄게. 아니야, 벤, 그러지 마. 난 걱정돼서. 내가 이거 전부 다 줄게. 톰은 얼굴에는 아쉬운 기색을 띄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붓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증기선 빅미주리 호였던 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은퇴한 예술가는 바로 옆 그늘에 있는 통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고 사과를 아삭아삭 베어 물며 더 많은 순진한 아이들을 등쳐먹을 계획을 세웠다. 재료는 부족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놀리러 왔다가 울타리치를 하려고 남게 되었다. 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톰은 그 다음 차례를 빌리 피셔에게 상태가 좋은 연을 받고 넘겨주었다. 그리고 빌리가 지쳤을 때는 조니 밀러가 죽은 쥐 한 마리와 그걸 매달아 돌릴 수 있는 끈을 받치고 차례를 샀다.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한낮에 오후가 되었을 때 아침까지만 해도 가난에 찌든 불쌍한 소년이었던 톰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12개의 구슬, 주즈하프 조각,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파란색 병유리 조각, 실타래로 만든 장난감 대포, 아무것도 열지 못하는 열쇠 하나, 분필 조각, 디켄터 포도주병의 유리마개, 주석 병정 인형, 올챙이 2마리, 폭죽 6개, 눈이 한쪽밖에 없는 새끼 고양이, 황동 문고리, 개는 없지만 개 목줄, 칼자루, 오렌지 껍질 4조각, 그리고 다 부서져가는 낡은 창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아주 멋지고 즐겁고 한가한 시간을 보냈으며 동무들도 아주 많았다. 울타리에는 페인트가 3겹이나 칠해져 있었다. 만약 페인트가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그는 마을의 모든 소년들을 파산시켜 버렸을 것이다. 톰은 세상이 결국 그리 허무한 것만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행동의 거대한 법칙 하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즉,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물건을 탐나게 만들려면 단지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법칙이었다. 만약 그가 이 책의 저자처럼 위대하고 현명한 철학자였다면 그는 이제 일이란 몸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놀이란 몸이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화를 만들거나 디디방아를 돌리는 것은 왜 일이 되고 볼링을 치거나 몽블랑 산을 오르는 것은 어째서 단지 오락에 불과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영국에는 여름철마다 전기 노선에서 말 4마리가 끄는 승객용 마차를 몰고 매일 20에서 30마일씩 달리는 부유한 신사들이 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단지 그 특권을 누리는데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 대가로 임금을 제한받는다면 그것은 그 일을 노동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장 그만둘 것이다. 소년은 자신의 처지에 일어난 이 실질적이고 중대한 변화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보고를 하기 위해 본부를 향해 걸어갔다.